안녕하세요. 저는 그 북한강 인근에 있는 부흥배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이부윤입니다. 사실 좀 무거운 주제지만 갈등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어디로 가서 살 건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이 갈등을 다 해소하는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300조. 내년 우리 국가 예산이 386조 4천억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이 의왕시에 계시는 분들은 갈등이 아마 없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부흥이가 서식하고 있는 마을, 부흥배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 마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총을 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끼리 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저보다 먼저 이 마을에 정착한 그 외지인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이 마을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우리 옛날부터 그 많이 들어온 집성촌 마을 구성원이 90%가 한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똘똘 뭉쳐서 사는 이 마을에 외진이 들어오면은 반겨 맞아주겠습니까? 원래는 반겨 맞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북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엄청난 지원 사업비가 이 마을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까?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나선 거죠. 지금 사회적 경제의 일부분인 그 마을 기업을 만들고 특히 우리 농촌 인구의 8, 90%가 노인층이죠. 이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지역 발전도 할 겸 해서 창업을 하고 했지만은 호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했던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배해왔던 철옹성 같은 그 마을 이장, 원주민 이주의 이장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3년간 투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 이주민 대표, 제가 추천한 사람이 이장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장만 우리 이주민들이 장악하면은 원주민을 설득하고 화합이 될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인터넷 블로그에 부흥배 마을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300~400편의 글을 포스팅을 하면서 구원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휴면 다큐 중에 하나인 프로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그 섭외가 왔던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근데 대역을 맡을 원주민 대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제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오면서 집을 지을 당시에 식당을 자주 갔던 그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여주인은 그 원주인 부인이지만은 외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울리고 잘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을 때 안타깝게도 요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명이 뭐냐면 암 말기였대요. 그래서 이젠 틀렸구나. 상대역이 없으니까 출연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병차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의외로 이분이 저를 보고는 너무 잘 왔다.
꼭 할 얘기 있다. 자기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이 이 원주민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을 같이 설득해가지고 재밌는 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이다.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기대하면서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방송에 내 얼굴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뭐 능력 없으면 그 PD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래 약속받고 돌아와서 PD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받고는 어디로 가냐면 17,300개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인도네시아 그 많은 섬 중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플로레스 섬, 사가 마을을 찾아간 거죠. 이 마을에서는 어떤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마을 촌장, 여기는 2개 부족이 같이 사는데 그 부족장들이 모여서 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1차 조정이 안 되면은 두 번째는 지역 행정관을 입회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조정을 한답니다. 2차에서도 안 되면 3차로 마지막 경찰서 법적인 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서로 넘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날 그 아름다운 그 뒷산에 삼색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갔다가 내려와서 수도원에서 두 사람이 소통을 시작하죠. 소통은커녕 대판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일정 3일을 놔두고 다른 섬, 신성한 그런 섬이 있다는 롬복섬에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 높은 그 린자니 산을 등장을 합니다. 둘이서. 그날 2박 3일간 그 과정을 하루는 중간 포스트에서 자고 이틀째 정상을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짐꾼도 없고 안내조도 없이 단둘이서 정상을 올라갑니다. 화산재에 밀려가지고 2발을 걸으면 한 발이 밀려 나오는 이렇게 험한 산을 악전꼬투 끝에 정상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가 없으니까 사진도 못 찍었어요. 제가 셀카도 못 찍고 저렇게 인증샷 하나 남기고 급히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내려오다 보니까 한 3분지 정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길을 잃고 맙니다. 조난을 당한 거예요. 바로 바로 앞을 내다 보니까 몇백리 절벽이 나타난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이면 두 사람 다 거기서 굴러떨어져서 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밀고 올라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고 올라왔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래에 있는 그 짐꾼들 텐트로 랜턴으로 한 30분간 구조 신호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간신히 1시간 이상 거기서 기다리는 결과는 행운 좋게 구조를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아까 그렇게 험한 과정을 같이 하는데도 소통이 안 됐던 이 역시 동반자처럼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라갈 때 전문가인 짐꾼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옆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조난은 당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환경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경기도에 사회적 경제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집단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회적 경제와 마을 기업을 희망하시고 하신다면 여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둘은 마을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마을, 부엉이가 밤에 울고
또 마을 작가들이 많은 마을길에 작품을 전시하고 6월이면 마을길에 600여 주의 왕보리수 나무에서 탐스러운 왕보리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부엉배 마을,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